안녕하세요. 김 소장입니다. 네, 강사원입니다. 선생님, 요즘에 미분양이 증가하고 있다는 뉴스나 신문을 엄청 저는 많이 봤어요. 네네네. 혹시 소장님도 그런 기사나 신문 그럼요. 저도 이제 중개사로서 부동산 관련 뉴스를 안 챙겨볼 수가 없고, 뉴스를 보다 보면은 작년부터 시작해가지고 집값이 너무 많이 떨어지다 보니까 이제 정부에서도 집값을 조금 떨어지는 걸 완화하기 위한 정책들을 많이 내놓고 있고, 지금 상황에서는 매도인들, 그러니까 집주인들은 내 집값이 조금이라도 더 떨어져서 더 손해를 보기 전에 빨리 내놓고 싶어 하고, 그리고 사려는 사람은 이게 지켜보다 보면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좀 더 떨어질 것 같은데 하니까 쉽게 구입을 할 수 없는 매수자 우위의 그런 시장 상황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지난번에 입주권, 분양권을 알아본 거에 이어서 이제 분양권 전매, 분양권 프리미엄에 대해서 네네.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혹시 모르시는 분들이 있으실 것 같은데 분양권 전매가 뭔지 좀 간단하게 설명 부탁드립니다. 분양권 전매를 말씀드리자면은 쉽게 말해서 청약을 통해서 당첨된 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있는 권리인 분양권을 다른 사람, 제3자에게 이제 판매를 하게 되는 거죠. 주택을 분양받은 사람이 그 지위를 다른 사람에게 넘겨주어 입주자를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분양권을 받기 위해서는 저희가 이전 영상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청약을 통해서 받을 수 있는 거고, 내가 아파트에 직접 입주할 수 없는 상황이 됐거나 아니면은 뭐 시세 차익 등을 보기 위해서 다른 사람한테 양도하는 거, 다른 사람한테 판매하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 근데 이 분양권 전매를 정부에서 제한을 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게 개인적으로 생각이 든 게 이것 또한 개인의 재산이잖아요. 개인 재산인데 왜 정부가 굳이 이걸 나서서 규제하고 관리하는지 저는 이해가 안 됐거든요. 이게 우리나라에서만 약간 도드라지는 경향일 수도 있는데, 우리나라 사람들은 아파트를 단순한 주거 공간의 개념이 아니라 좀 더 투자의 개념이 크다고 보여지고요. 그 분양권 전매를 하게 된 이유는 이제 인기 지역에서 이 분양권 전매가 투기 수단으로 이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 주택 시장 과열이 되는 걸 막기 위해서 정부에서 시행하고 있고요. 한마디로는 이제 투기 방지 목적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살 집이 필요해서 분양권을 사려는 사람에게 이 기회가 돌아가지 않고 투자나 투기의 목적인 사람에게 돌아가다 보니까 이걸 막고 있다고 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정부가 제한을 하는 거예요. 네네, 맞습니다. 그럼 이 전매 제한 기간은 어떻게 되나요, 소장님?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투기과열지구나 뭐 수도권인지, 그리고 이 아파트를 건축을 한 곳이 공공택지냐 이런 여부에 따라서 기간이 다 상이한데요. 어떠한 경우에도 최대는 10년입니다. 이 기존에는 이제 투기과열지구 같은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소유권 이전 등기일까지 이제 전매를 제한합니다. 대신에 이 기간은 최대 5년이고요. 조정 대상 지역 같은 경우에는 당첨일로부터 이제 소유권 이전 등기까지 최대 3년 분양권 전매를 제한하고 있어요. 그럼 아무래도 이제 투요 수요가 많고 인기가 있는 지역일수록 이 제한되는 기간이 길어진다는 그렇죠. 말씀이시네요. 투기과열지구라는 거는 결과적으로 이곳에서 과거에 투기가 성행을 했고 성행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이제 지정을 하는 거고, 지정하는 조건도 다 따로 있습니다. 근데 최근 뉴스를 보니까 또 네. 13 대책 관련해서 이런 규제들이 조금 완화됐다고 하더라고요. 네네. 혹시 변화된 규제들이 있으면 좀 간단하게 설명. 네, 사실 13 대책 통해서 굉장히 많은 부분이 조금 변화가 있었는데요. 저희는 오늘 분양권을 다루고 있는 만큼 이제 분양권과 관련된 내용만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13 대책을 통해 가지고 강남, 서초, 송파, 용산, 이 서울 4개구를 제외하고는 이제 규제 지역이랑 민간 택지 분양가 상한제 적용 지역에서 해제됐습니다. 네, 전매 제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의 경우 공공택지 또는 규제 지역은 3년, 과밀억제권은 1년 이렇게 이제 좀 낮추려고 완화를 시켰고요. 비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공공택지나 규제 지역은 1년, 광역시는 6개월 이렇게 완화되었습니다. 지금 현재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착수한 걸로 알고 있고요. 개정 이전에 분양을 받았더라도 전매 제한 기간이 남아있는 경우에는 소급해서 적용한다고 하니까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소장님 말씀을 듣다가 이제 생각이 든 게 네. 뭐 사업지 이동이나 뭐 결혼 이제 다양한 문제로 불가피하게 뭐 이사를 가야 될 수밖에 없다. 네네네. 이런 상황에도 이런 전매 제한이 적용되는 건가요? 아니요, 그렇지는 않고 전매 제한이 있더라도 어떤 되게 특수한 경우에는 한국토지주택공사의 동의를 받아가지고 전매를 할 수 있어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아주 좀 대표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자면은 세대원 전원이라는 조건이 붙어 있고, 사업이나 아니면 근무 그리고 결혼 등으로 다른 지역으로 이동하거나 아니면 이혼하는 경우, 그리고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 이민이라고 볼 수 있죠. 이런 경우가 좀 해당이 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이제 이런 말씀해주신 이런 해당 예외들로
이제 불가피하게 전매를 하거나 네. 그럼 이제 드디어 말씀해주신 그 기간이 지나고 전매 제한 기간이 끝나서 매매를 하려고 한다. 이제 네. 분양권을 전매를 하려고 하면 어떤 과정이 필요한지 그 과정을 좀 설명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이것도 자료를 준비했는데요. 크게 7가지 단계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이제 분양 당첨 직후인데, 분양권을 당첨받은 최초의 당첨자가 시행사랑 이제 계약을 체결해야 됩니다. 분양 당첨된 다음에 시행사와 분양 계약이 체결되어야지 분양권 전매가 가능해지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로는 매매 계약인데요. 이제 아파트 신규 택지가 공급되는 현장 근처의 부동산에 가시면은 분양권이 나와 있는지 알 수 있고, 업체를 통해서나 아니면 요즘은 인터넷으로도 굉장히 많이 활성화가 돼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매도자랑 매수자랑 이제 중개업소 또는 직거래를 통해 가지고 계약을 체결해야 돼요. 그리고 체결할 때 분양권 최초의 매매 계약을 하거나 아니면은 이제 뭐 두 번째 분양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세 번째로 넘길 때 뭐 항상 공통적으로 이제 들어가는 내용인데요. 분양권 전매를 할 경우에 매매 계약서 작성은 초기 분양 가격이 아니라 기납부 금액이에요. 기납부 금액이라는 거는 이제 계약금까지만 납부를 했을 경우도 있고 1차 중도금까지 납부를 했을 경우도 있고 뭐 이제 그 외에 옵션 비용도 있는데, 이런 거를 다 내가 납부한 금액, 그리고 거기에 만약에 프리미엄이 붙어 있다면 그 프리미엄까지 포함된 합산한 금액을 이제 매매 금액으로 보게 되죠. 세 번째로 이제 검인을 받아야 됩니다. 매매 계약서에. 매도자 또는 매수자 둘 중 한 명만 방문해도 무방하고 보통 시청, 군청, 구청, 지적과에서 받을 수 있어요. 네, 네 번째로 중개사를 통해서 계약을 하셨다면은 중개사가 이제 실거래가 신고를 해줄 거고요. 그러지 않고 이제 직거래를 하셨다면은 매도자분 또는 매수자분 둘 중에 한 분이 실거래가 신고를 하시고 다른 한 분은 이제 동의를 해주셔야 되는 그런 절차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 이제 은행 대출을 보통 받으시잖아요. 아파트에 입주할 때 이 대출 승계하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매도자랑 매수자랑 같이 이제 대출을 받은 금융기관에 방문해서 대출 채무를 승계해야 되고요. 그리고 여섯 번째로는 이제 명의 변경 절차가 있습니다. 매도자랑 매수자가 각자 필요한 서류를 준비를 해가지고 건설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한 다음에 이제 분양계획서 뒷면에 최초에 이제 매도자의 명의로 되어 있는 거를 이제 매수자 명의로 변경을 해야 되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제 양도소득세 신고를 해야 되죠. 매도자가 분양권 전매를 통해서 이익을 얻으셨기 때문에 양도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됩니다. 선생님, 근데 만약에 이 마이너스 피가 발생해서 네. 분양가보다 만약 낮게 매매를 했을 때도 이 양도소득세를 지불해야 되는 건가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은 양도소득세는 발생하지 않습니다. 그 양도소득세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인 개념이 내가 무언가를 판매를 했을 때 내가 이 판매한 물건의 취득 가격과 판매했을 때 가격에서 차익을 발생해야지 이제 소득세를 납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차익이 발생하지 않는 이제 프리미엄이 없는 경우 또는 오히려 손해를 본 마이너스 프리미엄 같은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선생님, 마지막에 양도소득세 말씀하신 부분 중에 이제 프리미엄 말씀하셨는데, 분양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이 P라고 불리는 네. 이 프리미엄을 빼놓고는 이제 얘기를 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많이 들리더라고요. 이 그쵸. 분양권 프리미엄은 뭔가요, 소장님? 이건 어떻게 보면 기회비용일 수도 있고, 그리고 금융이자일 수도 있고, 그리고 이제 그 아파트 입주하려는 아파트 인근 주거지랑 시세 차익 관점에서 얻을 수 있는 수익이나 기대 수익, 당장에 실현될 수도 있고 추후에 실현될 수도 있고요. 흔하게는 부동산 P라고 많이 얘기하죠. 프리미엄이라고 말하기보다는 보통 P라고 줄여서 많이 얘기하고요. 이 P가 발생하는 이유는 일반적으로 아파트를 처음에 분양받았을 때 분양 가격과 나중에 입주하고 나서의 거래 가격을 보면 차이가 나는 경우가 꽤 있어요.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아파트 입주하고 나서 이제 조금 아파트 가격이 좀 더 올랐을 때 팔아가지고 시세 차익을 챙기는 경우가 많기는 한데, 이거에서 좀 더 발전을 해서 한참 전부터는 분양권을 획득하자마자 즉시 판매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 분양권을 처음에 이제 당첨이 되면 예상되는 시세 차익이 있을 거잖아요. 그만큼 웃돈을 얹어서 분양권 자체를 팔아버리려고 하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이때 붙는 웃돈을 저희가 속칭 P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근데 제가 소장님 말씀 듣고 한 네. 가지 이제 의문점이 생긴 게, 그럼 주변 시세에 맞게 애초에 분양가를 높여버리면 이런 문제가 안 생길 것 같은데 왜 그런가요? 분양가 자체는 사실 아파트를 짓는 시행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정할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이게 시행사에서 되게 좋은 입지를 고르고, 그리고 뭐 인테리어 자재나 이런 것들을 다 좋은 고급 자재를 선택해서 아파트를 지었다 하더라도 아파트 가격 자체를 시행사나 건설사 마음대로 정할 수는 없어요. 우리가 이제 분양가 상한제라는 제도도 있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분양가 자체를 무작정 높게 책정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소장님 요즘 부동산 시장이 워낙 불황이고 또 아파트 가격이 하락하다 보니까 이제 수천만 원 높게는 이제 수억까지 호가하던 이 프리미엄이 네. 이제 없어지기 시작한다면서요. 네, 그 프리미엄이 없어지거나 아니면은 이제 더 많이 떨어지는 경우를 저희가 흔히 이제 무피나 아니면 마피, 뭐 프리미엄이 없다, 아니면 마이너스 프리미엄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예, 최근에도 제가 어떤 기사를 하나 봤는데요. 경기도 화성이랑 양주에서 이제 올해 2월 당장 이제 입주를 앞두고 있는 단지인데 금리가 되게 높아서 자금 마련이 어려워진 경우나 아니면은 분양가를 최초에 책정할 당시보다 최근에 집값이 급락함에 따라서 분양권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 손해를 감수하고라도 분양권을 던지고 있다는 기사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최소 1,000만 원에서 최대 뭐 1억까지 마이너스 피가 등장을 했고, 서울이나 경기, 인천 뭐 이런 수도권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이제 공급될 신규 단지들이 더 많다 보니까 마이너스 피 매물은 당분간 좀 지속되지 않을까 하는 개인적인 생각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프리미엄이 커지고 적어지는 시기를 잘 판단해서 분양권을 네. 판매하거나 이제 구매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혹시 분양권 매매 시기는 언제가 좋을까요? 이거를 사실 언제가 좋다 나쁘다 제가 딱 집어서 말씀을 드릴 수는 없는데, 보통은 분양권 제일 저렴하다고 생각하는 게 일반적으로 이제 계약한 직후입니다. 분양 계약 직후 또는 이제 입주할 당시에. 왜냐하면 분양 계약 초기에 이제 분양 단계에서는 이게 입주까지 보통 뭐 3년에서 4년 이렇게 기간이 많이 남아 있고, 이 동안에 이제 저희가 최근에 이제 금리가 이렇게 인상되고 부동산 가격이 하락할 줄 몰랐었던 것처럼 이제 남은 기간 동안의 경기 흐름이나 뭐 이런 수요, 앞으로 공급될 수요 이런 거를 저희가 예측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리스크 부담이 좀 크죠. 반면에 이제 입주를 할 때에는 내가 진짜 실거주를 하려고 이제 분양권을 당첨을 받았고 계속해서 이제 뭐 계약금, 중도금, 잔금을 지불을 하셨지만 이제 입주 단계에 대해서 단계일 때 주택 가지고 계신 주택 수나 아니면 세금에 따라서 파는 물건이 나올 수도 있고요. 그리고 또 투자용으로 샀지만 입주 물량이 많아가지고 전세 가격이 되게 낮아지면은 전세가를 또 낮게만 받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전세를 맞추지 못해서 매도하는 물건들도 있습니다. 미분양 매물이 많아지고 지금 아파트 시세가 하락하고 있잖아요. 네. 근데 이런 시기에 빨리 이 분양권을 구매하는 게 좋을까요?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 보는 게 좋을까요, 소장님? 뭐 전체적인 부동산 시장의 흐름이나 이런 거를 다 합쳐서 말씀을 드리자면은, 제가 이제 조사를 했을 때 2022년 11월 기준으로 미분양 아파트가 전국에 한 6만 8천 호 정도 됩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 미분양 물량은 더 많이 쌓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짧게는 1년, 뭐 길게는 한 2년 정도까지 관망을 하시다 보면은 분명히 이제 최초에 분양받아서 입주하셨거나 아니면 분양권자들이 들고 일어날 정도로 할인된 가격으로 다시 재분양을 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조금 뭐 짧게는 1년, 길게는 뭐 2, 3년 정도 관망을 하셔도 된다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고, 그리고 뭐 최근에 국토부에서 이런 미분양 아파트를 매입을 해서 임대주택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것도 사실 좀 개인적으로는 되게 부정적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국민 세금을 투입을 해가지고 건설사들의 손해를 메꿔준다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 없어서 그런 것도 좀 다시 재고돼야 되는 정책이 아닌가 생각을 하고요. 부동산 시장 전체가 앞으로 좀 더 가격이 하락될 상황이 남아있다고 생각이 돼서 좀 관망해야 되는 상황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네, 오늘은 분양권 전매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제 실속 있는 매물, 그리고 이제 혜택 좋은 물건 잘 비교하셔서 좋은 조건으로 내 집 마련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리면서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유익하고 도움이 될 수 있는 내용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선생님, 식사하러 가실까요? 가시죠. 네. 뭐 먹을까요?